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34차 시입니다. 7월 27일부터 31일에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냉전 체제에 대한 설명을 이제 했고요. 이제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제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이 어떻게 수립되고 또 남과 북이 분리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아픈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제주 4.3 사건까지 오늘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상으로는 여러분들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역사로 들어와서요. EBS 강의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 사건이 전개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선생님이 부연 설명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게 되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이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킨다라는 이제 명분으로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12월에 이제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소련이죠.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스크바 상급 외상 회의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 회의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막 파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스크바 상급 외상 회의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회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게 가장 먼저 신탁 통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신탁 통치? 야, 우리가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다가 드디어 해방을 해서 좋아했더니만 무슨 신탁 통치?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전 흥분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신탁 통치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대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반탁 운동,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이런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대다수가 이제 반탁을 했겠죠. 그쵸? 근데 그러다가 당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요, 찬탁으로 돌아서요. 누가?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 EBS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소련이 지시를 받아서 사회주의 계열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사실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딱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때 찬탁을 주장했던 사회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모스크바 상급 외상 회의의 내용이 사실은 신탁 통치만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해주겠다. 니네가 나라를 세우기 그 전 단계로서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이걸 개최하자.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최장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모스크바 상급 외상 회의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진 거는 신탁 통치 이거부터 제일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거대한 이제 반탁에 대한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은 여기에 포커스는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임시정부를 수립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임시정부 수립하고 잘하면 최장 5년이라고 했으니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찬탁으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이제 하지만 김구 선생님, 이승만을 비롯한 대다수의 이제 보수 세력들은 반탁 운동을 이제 거세게 전개를 이제 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국민들의 여론은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는 반탁이 엄청나게 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진짜 어떻게 해서 그죠? 식민 지배에서 이제 해방을 했는데 또다시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의 연장선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쵸? 그래서 찬탁하는 거는 식민지를 연장하자는 소리고 이런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애들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식의 이제 인식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인식에는 이런 보수 세력들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모스크바 상급 외상 회의가 끝나고 이제 신탁 통치가 우리나라에 알려졌을 때 어떤 식으로 알려졌냐면 미국은 우리 즉각 독립을 주장했는데 이 회의에서 소련이 신탁 통치하자고 주장했대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반대였던 거죠.
소련은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는데 완전 반대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보수 세력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반탁 운동을 하는 것은 독립을 주장하는 거고, 그럼 자기들은 뭐야? 애국인 거고, 그죠? 이것은 소련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인 거고. 국민들의 정서가 다 여기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의 인식을 끌고 가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여론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찬탁이냐 반탁이냐 신탁 통치에 대한 이런 대립이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것은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념의 대립으로 약간 변화하게 되는, 그쵸? 그러한 모양새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사실상 해방 직후에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친일파였어요. 친일파를 어떻게 척결하느냐, 그동안 우리 그렇게 괴롭혔던 나쁜 놈들, 그치? 친일파에 대항하는 민족의 그런 개념이 있었다면 이것이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가 되면 이제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약간 포커스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일 최대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렇게 포커스가 바뀜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친일파겠죠. 이 사람들은 해방이 돼서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동안 내가 35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해방될지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해방이 됐어. 그쵸?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도 뺏기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향한 관심이 좌익과 우익에 대한 대립으로 이제 그쵸? 옮겨가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휴 하면서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이제 됐던 거죠. 그쵸? 아무튼 이렇게 좌우익이 굉장히 극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1946년 그 이듬해에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제1차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죠? 열리게 되죠?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 진도를. 자, 제1차 미소공동회의가 열렸는데요. 소련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바가 달랐어요. 소련은 당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찬성하는 애들만 데리고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반면에 미국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이 사회주의 계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다. 다 참여시켜야 된다. 우익이든 좌익이든 찬탁이든 반탁이든 모든 애들을 다 참여시키자라고 이제 서로 대립을 하면서 결국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제 결렬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 다시 남북으로 흩어져가지고 이제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는 거 아니냐? 그럼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 좌우를 합작하자 이렇게 분열하면 안 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서 해방했는데 그쵸? 통일정부를 수립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여운형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여나가게 돼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뭔가 하나의 큰 이슈가 터져요. 이때 터진 이슈가 바로 뭐야? 선생님 아까 냉전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해요. 한마디로 이때부터 선생님 뭐라고 했어? 냉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본격화된다. 본격화가 아니라 본격화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따라서 이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돼서 좌우 합작 운동을 열심히 벌였지만 당시 국제 정세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듬해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지금 냉전이 그죠?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 둘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겠죠? 그래서 또 이것도 결렬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그쵸?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논의를 못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조선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엔에 이 문제를 그쵸? 야 니네가 결정해줘 하고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때 유엔에서는 뭐라고 결정을 하느냐?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러면 니네 총선거해. 신탁이고 반탁이고 찬탁이고 반탁이고 하지마. 그냥 신탁 통치하지 말고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한 다음에 나라를 세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엔에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있어요. 인구 비례에 있습니다. 당시 남한의 인구가 북한보다 훨씬 많았어요. 따라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하게 되면 어느 쪽에 유리한 정부가 들어설, 남쪽에 유리한 정부가 들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북측에서는요, 이들의 방북을 거부합니다. 이제 유엔의 이제 그 임시준비위원회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선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야, 우린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거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유엔에, 야, 그럼 어떻게 하고 재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 야, 그러면 가능한 데서만 해.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 라고 이제 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줘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되다가 어떻게 해. 우리나라 진짜 남쪽, 북쪽 하나하나 따로따로 정부가 들어설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김구 선생님이요. 38도선을 넘어서 북에 가죠. 그래서 김구,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북측 지도자와 만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을 벌이려고 하지만 결국에 이때쯤 되면은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미 많이 체제의 준비가 흘러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별 성과 없이 남북 협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에서 이제 총선거가 시행이 되게 돼요. 이 총선거는 최초의 보통선거, 비밀선거, 21살 이상의 성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껏 한 번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손으로 대표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와, 왕들은 그치 하늘이 내려준 거. 뭐 이런 세상에 살다가 자신의 손으로 국가의 대표를 뽑는다? 너무나 획기적인, 그쵸?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총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쵸?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언제? 8월 15일 날. 그래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그쵸?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정으로 이제 국가 체제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렇게 각각 남과 북은 각각의 그치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그러면 펜 색깔을 바꿔서요. 자, 이 시기 약 3년이죠. 3년 동안은 누가 다스렸느냐? 미군이 우리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미군정 시기를 3년간 겪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섰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여전히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는 뭐였냐면 친일파 청산이었다는 거죠. 그쵸? 35년 동안 당했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당시 반민족 행위를 한, 한마디로 친일파죠.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합니다.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사하는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순들을 이제 해 나가는 그런 기구를 출범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친일파가 여기에 이제 묻히고 나서요. 미군정이 있었던 요 3년 동안은 그러면 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느냐? 미군이요. 이제 일본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조선을 다스리는 이 시기에 당시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기존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활동했던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군정 기간에 경찰의 약 80%가 다 친일 경찰이었어요. 기존에 했었던 애들을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친일파를 청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만의 이제 국가를 탄생시키고 나서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친일파 청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는 선생님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선생님은 요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1948년 4월 3일 날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관련된 동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잠깐 선생님 설명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days when we had no money. The photograph of you, well, it still seems funny. Gotta get back to the promised land. So don't walk away, love. There's never enough that could make me cry. So I'm broken glass, let the storm rage. I'll die on the waves, but I will not rest while love lies dead in the water. Dead in the water. In the water. Dead in the water. I'm waiting for the calm as the storm's getting under my skin. I'm trying to fix the hole in my head when the rain gets in. It's dripping in my ear and it don't sound funny. Gonna take it out when I get
said, don't. You have few choices. I learned the voices died with me. When I was a child, I'd sit for hours, staring into open flame. Something in it had a power, could barely tear my eyes away. All you have is your fire, and the place you need to reach. Won't you ever tame your demon, but always keep them on a leash. When I was 16, my senses fooled me. Thought gasoline was on my clothes. I knew that something would always ruin me. I knew the scent was mine alone. All you have is your fire, and the place you need to reach. Don't you ever tame your demon, always keep them on a leash. When I was a man, I thought it ended. When I knew love's perfect ache, but my peace is always dependent on all the ashes in my way. All you have is your fire, and the place you need to reach. Don't you ever tame your demon, but always keep them on a leash.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1948년도에 일어난 제주 4.3 사건은 사실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자의 약간 반공이 굉장히 강조되는 우리가 그쵸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주 4.3 사건을 언급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오랜 세월을 겪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사실상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재조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 양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은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배울 텐데,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제주 4.3 사건은 아직까지도 성인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은요, 1948년 4월 3일 날 이제 무장 봉기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해 한 11월까지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그 시작은 그 이전 해죠. 1947년 3월 1일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 그쵸? 3.1절 기념대회에 이제 다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경찰에 의해서 다쳤는데 경찰이 이것을 외면하게 되니까 많은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민중들이 좀 이렇게 격양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경찰이 그들에게 총을 발사하죠. 그래서 6명이 죽고 다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부터 이제 사실상 이 제주도 사람들의 이제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러한 이제 그 백성들이 제주도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제주도민을 더욱더 탄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제주도에서는 95%에 달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러한 것을 사과를 요구하고 뭔가 발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서 총파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주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떠한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자, 당시는 미군정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생각하기에 이 제주도는 좌파, 한마디로 사회주의자가 장악한 땅, 붉은 땅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당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총파업을 그죠? 탄압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3월 1일부터 시작된 이제 이런 모양새가 거의 1년 동안 한 2,500명을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파업에 관련된 사람 누가 주도했는지를 이제 묻기 위해서 2,500명 정도를 수감하고 그들에게 굉장히 무진 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또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도민과 이 미군정 사이에는 골이 깊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4월 3일 날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남조선 노동당은 당시 남쪽에 있는 공산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도로 이제 무장봉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들이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이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한만의 총선거 반대한다. 미군 물러가라. 이제 이런 식의 구호를 내걸고 무장봉기를 하는데, 당시는 이제 총선거가 있기 딱 한 달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군 측에서도 그쵸, 이들을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이제 진압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달 후에 총선거에서 제주도는 3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무장 봉기로 인해서 결국엔 2개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실 200명의 이때 국회의원이 뽑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2명이 안 뽑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98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때 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선거가 끝나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제주도는 과잉 진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 11월 중순이 되면 이들을 완전히 초토화하는 작전까지 벌이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 관련이 없는 그냥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사실 사건이 있는데요. 같은 해에 여수 순천 19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여순 사건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주 4.3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들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여기 그 영상에서도 응원 경찰이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육지의 경찰들이 제주도에 투입이 되는데 여수에 있는 이제 군 부대에게 당시 제주도 이 진압을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여수에 있는 군인들이 제주도에 가서 이제 이들을 진압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 여수 군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의 군인들이 그것에 반발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게 여수 순천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강력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러한 사건이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선생님이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민특위가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연이어서 우리는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까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